여러분들께 그 도전에 대한 응원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이라는 건 가장 운동에서 좋은,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운동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도전은 누구나 다 가능하고 누구나 다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목표를 잡고 도전을 할 수 있다가 도전의 가장 좋은 성질과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아 나가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기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추억으로 남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도전의 가장 숭고한 정신이고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전은 당연히 자기 자신의 한계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두렵고, 그리고 하기 싫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시고 도전을 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테고, 이렇게 성공을 하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산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다. 남들이 봤었을 땐 참 의미 없고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도전들을 계속 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과 경험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도전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부산과 광주 라이딩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라이딩,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산에서 광주로 가는 라이딩을 진행할까 합니다. 지금 시간은 한 9시 정도 진행이 됐고요. 광주 송정역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부산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퇴근을 하고 이제 광주 송정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가서 한 새벽 1시 정도 도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 부산에서 잠깐은 휴식을 취하고 이제 바로 광주로 넘어올 것 같은데, 한 320km에서 330km 정도 라이딩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상당히 빡센 라이딩이 될 것 같아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이거 라이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이번 주에 진짜 좀 빡세게 탔습니다. 지금 수요일날, 목요일날 정말로 있는 힘껏 타가지고 지금도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비 예보가 있어서 그날은 절대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언제 탈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좀 무리를 하고라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발 지금 잠이라도 기차에서 잠이라도 좀 자고 도착해서 조금이라도 휴식이라도 잘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잘 준비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전거 정비도 마무리하게 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송정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기차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기차 라이딩은 처음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좀 몇 가지 오류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광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다이렉트 기차 방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서 방면에 기차를 타게 되고요. 수서 방면에 기차를 타서 오송에서 내리게 됩니다. 오송에서 내려서 다시 환승을 해서 부산 방면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지 이 광주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수서역으로 간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좀 한동안은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명히 블로그를 확인했었을 때 이 수화물칸에 자전거를 넣을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제 주말이기도 해서 수화물칸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화물칸에 자전거를 비치하지 못하고 기차를 타게 되었고, 그래서 직원분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구투머리 속에 자전거를 비치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직원분 말로는 자전거를 구비하셨으면은
자전거를 분해해서 팩으로 상자로 집어 넣어서 기차를 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찌어찌 기차를 타게 되었고, 그래서 제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기차에서는 휴식을 완전하게 취하지 못하고 부산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 부산을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2일차 계획, 우선은 차량들이 많이 없을 때 새벽에 부산 외곽까지는 우선 라이딩을 진행을 하자 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간단하게 정비 후에 부산 외곽 송도 방면까지는 라이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20km 정도 라이딩을 진행하였는데, 부산 시내 라이딩은 정말 극악의 난이도다 라고 악명을 익히 들어가지고 인지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차량이 없을 때 라이딩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나타등도 꽤 많고 터널도 꽤 있고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게 차량들이 조금 좀 위험하게 다니고 도로 노면 상태도 상당히 좋지 못하고, 그래서 인도로 가려고 해도 인도도 자전거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 투자해서 부산 외곽에 빠질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하게 한 2시간 내외 정도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바와는 다르게 한 2시간 정도 잠을 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은 자지 못하고, 그래도 간단하게 휴식 후에 본격 라이딩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이제 날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를 간단하게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잠깐의 휴식 후에 이제 본격적인 라이딩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새벽 5시 10분 정도 진행이 되고, 날씨가 조금씩 밝아지기 때문에 한번 이제 즐겁게 라이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깊은 한숨에서 오늘 있을 라이딩에 걱정이 좀 담긴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딩을 시작하였고, 우선 초입부 1구간 시내 라이딩입니다. 네, 그 부산, 창원, 마산 이 세 도시를 주행하는 시내 라이딩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부산에서 마산 방면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우선 차량들도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낙타등들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낙타등이 평균 경사도가 10%, 순간 경사도가 10% 이상인 구간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름 모를 메인 어필이 존재했는데, 이 메인 어필을 오를 때도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속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게 우선 초반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평속이 한 28 정도 진행이 돼서 라이딩이 진행이 되었고, 그래도 오늘은 거의 10시간 넘게 그 이상도 라이딩을 진행해야 되는 이런 볼륨이기 때문에, 초반에 막 이렇게 낙타등도 많고 그리고 경사도 높은데 속도 욕심을 내게 되면 후반부에 페이스가 많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파워로 라이딩을 지속하진 않았고, 적정한 파워, 거의 LSD라 생각하고 라이딩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정비 후에 마산 방면에서 간단하게 정비 후에 이제는 진주 방면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진주 방면입니다. 문산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한 부산에서 120km 정도 라이딩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라이딩을 진행을 한 것 같고, 그래도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 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아직까지는 라이딩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300km 이상 지금 라이딩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초반부 한 120km, 200km 가까이는 진짜 할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페이스를 올리지 않고 천천히 느긋하게, 그리고 쉴 때도 확실하게 쉬어주면서 계속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딩이 끝나면 한 낮 3시에서 4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 저무지기 전에 끝날 것 같아서 그래도 여유있게 라이딩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쉬었다가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딩 중에는 이때 정신 상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말도 잘 제대로 못하고 추후에 있을 라이딩 걱정에 말에 퍼퍼링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네요. 이제 진주 방면에 라이딩이 끝나게 되었고, 이제 진주부터 하동까지 라이딩이 연계될 것 같습니다. 총 또 70km 정도 라이딩이 진행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진주부터 하동 방면까지는 본격적인 국도 라이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속도 꽤 높게 라이딩이 진행이 되었고, 그런데 좀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하동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파른 낙하등들도 꽤 많이 존재하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사도가 높은 구간들도 꽤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애로사항은 좀 위험한 터널 구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긴 터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고, 나는 터널이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스 경로를 따로 수정해서 라이딩을 진행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여기는 하동입니다. 하동까지는 뒷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정말 신나게 좀 달린 것 같습니다. 근데 보급을 하는 중에 비가 조금씩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례를 넘어서 담양 그리고 광주로 가는데, 그 코스가 좀 산악 구간이 많이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안 와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한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하동까지가 한 170km 내외 정도가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라이딩 볼륨인데, 그런데 그만큼 힘든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딩 중에 좀 목소리도 지쳐 보이고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래도 그때 라이딩 중에서도 그렇게 너무 힘들다 라는 기분보다는 이제 할만한데,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커지는 상태였고요. 이제 하동에서 구례 곡성 방면의 라이딩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동에서 곡성 방면입니다. 하동에서 곡성 방면 또한 메인 어필은 크게 존재하지는 않았고, 무수히 많은 낙타들이 존재했던 라이딩이었습니다. 그래서 TT차를 이용해서 라이딩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고, 그리고 경치 또한 너무 좋더라고요. 하동에서 곡성 방면의 라이딩 코스가 옆에 호수들도 있고 나무들도 있고 이런 경치들도 너무 좋아서 즐겁게 라이딩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지점부터 엉덩이 안쪽과 그리고 골반부가 다 쓸려 가지고 라이딩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체에 지관한다거나 특정 부분에 어려움은 없었는데, 엉덩이 안장통이라고 하죠. 안장통이 너무너무 극심해져서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라이딩 내내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곡성으로 도착해서 이제 남은 거리 한 60에서 70km가 남은 지점입니다. 네, 이제 여기는 곡성입니다. 이제 한 60에서 70km 정도 남았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시간은 한 2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00km 라이딩을 정말 오랜만에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오늘 라이딩 했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겠죠. 마무리가 되면은 꽤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무리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고프로 배터리도 다 떨어지게 되었고, 스마트폰도 거의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서 영상은 아쉽게 찍지 못하였고, 영상을 찍지 못해서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라이딩 같은 경우는 한 262km 정도 라이딩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총 획득코드는 170m 내외, 그리고 라이딩 중에 라이딩은 한 7시간 한 40분 정도 라이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속도 한 34km 정도, 그래도 느리지 않게 그래도 라이딩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록으로 라이딩이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정말 뿌듯하였고요.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오늘 장거리 라이딩 페이스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장거리 라이딩을 하면서 시오마 파워미터를 좀
탈착을 했습니다. 탈착을 하고 캘리브레이션을 안 하고 라이딩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파워가 좀 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봤듯이 평속은 한 34km,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너무 높은 파워를 쓰지 말자. 어필에서도 존5, 존4 막 이런 VO2 맥스 이상의 파워를 쓰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라이딩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존1과 존2의 파워 영역대를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진행하였고, 존4 이상의 파워는 거의 쓰지 않고 라이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박 영역 또한 존4나 존5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라이딩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난다거나 후반부의 페이스가 엄청 무너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10시간 넘게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확실히 안장통, 이런 허벅지 안쪽의 슬림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허리가 아프고 고개가 뻐근하고 이런 부분들의 애로사항들은 좀 존재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고 또 라이딩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첨단까지, 광주 첨단까지 라이딩을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건 아니었고 첨단을 도착 후에 또다시 광주 성정역까지, 자동차가 거기 있기 때문에 광주 성정역까지 라이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1km 내외의 라이딩을 좀 차분한 페이스, 다리를 풀 겸 쿨다운 페이스로 라이딩을 진행하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첨단까지 메인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첨단에서 송정역까지 한 20km 정도 되더라고요. 20km 정도를 짧지 않은 거리를 쿨다운 형식으로 라이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거리는 한 300km 좀 넘는 거리를 라이딩을 진행을 했고, 메인 라이딩 같은 경우는 한 260km 내외 정도의 거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날씨가 여름 대비해서는 그렇게 덥진 않아 가지고 즐겁게 라이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체 다리에 쥐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애로사항들은 없었는데, 엉덩이 안쪽 그리고 골반 쪽이 많이 쓸려가지고 걷기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회복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한 상태에서 라이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이번에 라이딩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무리하게 탔는데,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라이딩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라이딩을 진행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라이딩을 하지 않았으면은 오늘 같은 경험은 할 수 없었겠죠. 네. 그래도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컨디션은 괜찮았고, 그리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한 것 이상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즐겁게 라이딩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마무리로 여러분들께 그 도전에 대한 응원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이라는 건 가장 운동에서 좋은,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운동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도전은 누구나 다 가능하고 누구나 다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이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평속 30을 목표를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속 40을 목표를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강 라이딩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라이딩을 하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토 종주 혹은 세계 일주, 이런 목표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도전의 목표들은 다 설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목표를 잡고 도전을 할 수 있다가 도전의 가장 좋은 성질과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아 나가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기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추억으로 남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도전의 가장 숭고한 정신이고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전은 당연히 자기 자신의 한계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두렵고 그리고 하기 싫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시고 도전을 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테고, 이렇게 성공을 하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산들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남들이 봤었을 땐 참 의미 없고 위험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도전들을 계속 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과 경험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도전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부산과 광주 라이딩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라이딩,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